받은 최상학이라고 합니다. 뒤에 잠깐 제 소개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정에 계신 분들 말고도 저기 청강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해드릴 이야기는 사실 이 듣고 나시면 저 두 가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식사하시고 나른한 분도 계실 텐데 보고 나시면 저거 두 개는 꼭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그죠? 또 하나는 왜 캠핑카를 사야 될까?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강의 주제하고 잘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식 제목 Change the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올해로 20년째 이 광고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가짜고 진짜가 막 혼재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짜에 매달려서 진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책을 쓰기도 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년째 광고하고 있는 최상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Change the Question이라는 제가 만든 회사에서 대표 일을 하고 있는 캠페인 디렉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좋은 회사를 다녔고요. SK플래닛이라는 회사에서 선관위 대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자주 갔었고요. 과천에 밥도 맛있고 여기 밥도 늘 맛있어요. 밥맛이 비슷하더라고요. 과천 맛하고. 예, 이런저런 뭐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 풀무원, 유한킴벌리 뭐 이런 큰 브랜드들 많이 했었고 지금도 밖에 나와서 제 회사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뭐 풀무원이나 이런저런 회사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광고 잘 못 보셨죠? 저희도 성관 있는 분들 잘 뵙기 힘듭니다. 꽤 많이 이렇게 제가 뵙는 분들하고 한 번씩 성관이 강의하러 오는데 이 분위기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른데 다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 책에 대한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해드리면 네, 광고한 사람이니까 광고로 한번 20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아저씨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본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쁘더냐 이렇게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100% 아재들이 물어보십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지만 김태인이 안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광고를 하다 보면 연예인이 한 명씩 지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그런 게 있죠. 자, 광고 한 2개, 9개만 보시고 하실게요. 풀무원은 제가 한 4년을 했었고 지금도 또 감사하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몇 가지를 하고 있는 좋은 브랜드죠. 보통 광고하다 보면 물건들 하나씩 안 쓰게 돼요. 다시는 내가 살아서 안 쓴다 하는데 풀무원은 반대로 제가 광고 끝나고도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그냥 어지간하면 풀무원 쓰라고 할 정도로 좋은 회사더라고요. 한 4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기 빨간 옷 입은 남자 보이시죠? 제 아들입니다. 이게 원래 디지털 캠페인이라서 디지털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찍은 것들을 오디오 시키고 또 이제 TV에서는 저 친구가 나오는 걸로 했었는데 편집 때 이제 감독님이 제 아들인 걸 알고 팀장님 아들 많이 넣어드리라 그래서 처음엔 2컷이었는데 세 보면 거의 한 9컷 정도가 나오고 저걸 한번 출연했었고 또 다른 후배 덕분에 현대자동차 뭐 외국 광고에 한번 출연하다 보니까 광고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3학년이거든요. 재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오랜만에 광고를 한번 출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다 해야 될지 진짜 아역 모델들의 삶이 진짜 힘들어요. 정말. 미국은 2시간 이상 촬영 못하게 돼 있어요. 애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찍어야 되고 옆에 누가 지켜야 되고 2시간 이상 찍으면 법적으로는 잡혀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어머님들이 애 데려오면 애 걸리면 빨리 일어나라고 막 찍는데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죠. 그래서 그 삶을 안 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했었고요. 현대자동차 경진 PT를 따서 미국의 LA에 가가지고
이런 걸 찍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담당하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런 팬파신들을 찍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런 합성이고 이 뒤에 보시면 저게 스티로폼인데 잘 만들어가지고요. 실제 화약으로 폭파시켜서 했었죠. 정의선 부회장이 이 광고 보고 한 번만에 오케이 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한 보름 틀다가 광고가 다 내려갔어요. 정의선 부회장의 아버님인 왕 회장님이 감히 그랜저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어 해가지고 광고가 싹 다 아무튼 저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저런 소재를 붙였다 이거죠. 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왕 회장님이 하셨죠. 이런 광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했었지만 의미 있었던 건 푸르게 이 광고도 했었습니다. 푸르게 숲을 뜨거운 30년.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그 프레젠테이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 장비가 버벅대잖아요.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강의 내용이 안 남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넘어왔고요. 이제 2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요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기획과 실행을 위한 생각의 틀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듣고 나시게 되면 세 가지의 벌사스 맨 마지막 페이지에 2시 55분쯤에는 세 가지의 벌사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가짜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벌사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광고뿐 아니라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때 일적으로나 생활 삶 속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될 세 가지 벌사스라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이런 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광고적인 병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질문이 똑바로 됐습니다. 좋은 질문. 근데 오답이 나온 경우예요. A 경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B의 경우입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근데 정답을 맞춘 경우가 있어요. A와 B 어떤 경우가 더 좋은 경우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제대로 물어봤지만 답을 못 맞췄어요. B는 잘못된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을 냈어요. 이게 B입니다. 자, A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나는 A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나는 B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도 답을 찾아야 되니까. 네.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이 이 강의실에서 3시까지 있으면서 갖고 가셔야 되는 문장을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다. 아까도 제가 여기 강의 올 때마다 화사역에서 걸어오거든요. 화사역에서 여기 오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물을 나눠주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교회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목사님 얼굴 옆에. 답을 내게로 오라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SK 플래닛이라는 SK 계열의 광고회사가 새로 슬로건을 만드는데 이런 슬로건을 제가 그 TF팀에 있었거든요. 새로운 답을 찾는 회사 SK 플래닛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반대했었어요. 당연히 모든 광고회사가 새로운 답을 찾지. 그 답이 크리에이티브자 아이디어인데 그 뻔한 이야기를 왜 하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애매한 질문이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경우 질문은 똑바로인데 답이 틀린 경우는 언젠가 답을 찾게 됩니다. 질문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소발 뒤잡기라고 합니다. 질문이 틀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답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아마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3시에 이 방을 딱 나가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딱 넣고 싶은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답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브랜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일.
제가 만약에 선관위 캠페인을 한다면 선관위라는 브랜드, 중앙선관위라는 브랜드가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 그 문제를 찾아서 답을 찾는 일을 하죠. 자, 이런 시험지 많이 보셨죠? 저희 초중고등학교 12년 다니면 늘 봤던 시험지인데요. 이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뭐 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 쓴다. 이거 이름 말고 이름 다음에 이름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쵸? 문제를 풀죠. 문제를 읽고 풀죠. 시간은 한정돼 있고 OMR 카드는 너무 많으니까 빨리 읽고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클라이언트한테 받거든요. 선관위에서 받고 SK텔레콤에서 받고 현대차에서 받고 옵니다. 받고 오면 대부분 다 뭐하냐면 제일 먼저 답을 찾아요. 답을 풀어요. 그 답이 뭐냐면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올해 20년 차인데 한 15년 차 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하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저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를 풀었죠. 읽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절대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교육받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저 문제가 맞는지 의심을 해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학교 가는 애한테 야, 오늘 시험 보거든 중간고사 시험지에 문제 잘못된지 의심해봐 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었어요. 아까 여기 연령들을 제가 보니까 제가 수능 원년이거든요. 수능을 2번 본 유일한 원년에 2번 봤었습니다. 아주 유일한 원년이었었는데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관계없이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 인생의 시험이잖아요. 가치가 있죠. 그 말은 절대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2달 혹은 3달 있다가 MBC 뉴스에 나오죠. 수리 명역의 3번은 전부 다 정답. 그래서 학교 갈 사람이 못 가고 못 갈 사람도 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냐면 이 문제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맹신하죠. 누가 나한테 문제를 떨어주면 이건 무조건 이게 의심을 하기보다 풀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면허를 따야 되는데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막 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험지가 토익 시험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면허를 딸 수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맞는 질문, 맞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문제를 의심해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 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도 우리 교육에 익숙한 우리는 아마 일이 시작되면 답을 찾는 데 익숙한 것 같아요. 제 일의 답은 뭐겠어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전략, 저 끝단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앞서 아무도 조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의 잘못으로 한두 분씩 졸려하는 분들 계신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덴츠라는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단일 광고 대행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제가 아주 저연차 때 거기 연수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 일본의 아주 훌륭한 전략가가 이런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환자가 찾아옵니다. 의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눈이 너무 아프다. 눈이 너무 아프니까 나한테 안약을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면 이러겠죠. 어떤 안약을 처방해 주면 나한테 마진이 제일 많이 남을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의사예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무슨 안약은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진찰 좀 해보게. 몸에 진찰을 쭉 해봤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아픈 건 맞는데 왜 아프냐면 허리가 꾸부장하게 책을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허리가. 그래서 눈이 나빠져요. 덴츠라는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 허리가 아픈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심층 문제, 진짜 문제라고 말하고 눈이 아픈 걸 증상, 심프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고 회사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증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 환자한테 안약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주면 바뀔까? 증상이 나아질까? 아시겠지만 그 증상만 살짝 달래주죠. 문제를 못 해결해 주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정말 제대로 된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첫 번째 경우에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면 나한테 많이 남을까? 안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은 뭘까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저렇게 아픈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절대로 안 하는 게 철수와 영희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강의 오신 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강의장에 계신 분들의 성함을 빌려서 쓰고는 합니다. 제가 원래 보통 첫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의 강의 이름을 빌려 쓰는데 두 번째 줄에 계신 굉장히 잘생긴 분의 성함이 혹시 성함이 유범종님 혹시 이름을 좀 빌려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보셨죠? 흔쾌히 동의하는 거 보셨죠? 결혼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면 이게 남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성함이 다 같은 유씨시군요. 지민님 결혼 혹시 아직 안 하셨죠? 혹시 두 분 아시는? 네. 혹시 이름을 좀 보셨죠? 흔쾌히 경원경 보셨죠? 네, 범종님 성함을 제가 빌린 건 좀 전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조시길래 범종님을 모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몰입하셔야 됩니다. 범종님하고 지민님은 모르시는 사이인데 요번에 여기 오셔서 처음 보셨어요. 자, 범종님이 지금 키가 딱 봐도 앉은 키가 한 185가 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드라마를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범종님이 키가 155라고 생각해 봅시다. 155. 여기 이제 훌륭한 성관위 직원으로 여기 양성과장에 오셨어요. 지민님을 만났어요. 서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친분이 생겼어요. 야,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 범종님이 저녁에 따로 맥주 한잔 하자고 얘기하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랑 사귈래? 얘기를 하죠. 근데 지민님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사람이 참 건실하고 바르고 그래서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호프집에서 밑으로 이렇게 쓱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왠지 모르겠지만 범종님의 구두 안에 양말이 아니라 스타킹을 신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스타킹 신는 거 잘 없긴 하지만 또 신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지민님의 머릿속에서 뭐가 있냐면 남자 플러스 스타킹 이퀄 뭐다? 변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퍼셉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사귈게라고 얘기하려다가 아니 잠깐만 우리 조금만 좀 더 알아보자 하고 이제 유예를 해요. 자, 근데 이제 범종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에서 똑똑하고 잘생겼고 착하고 최고, 마을의 최고인데 아이고 키가 작아가지고 장가라도 갈까 이 이야기를 20년 내내 들었어요. 내내.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맨날 그랬을 거잖아요. 본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연애가 생각만큼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두 분이 호프집에서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다가 범종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까인 건 뭐 때문이다? 키 때문이다. 늘 그랬으니까. 자, 키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럼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지민님은 다시 인생에 놓치고 싶지 않은 최고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키면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 수 있을까? 여기서 연수원에서 주무신다고 치고 밤마다 줄넘기도 하고 우유도 마시고 철봉도 해요. 키가 크겠죠? 155에서 한 156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안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키를 키워야 되잖아요. 키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적금을 탄 걸 들고 강남역에 가요. 수술을 철심을 박는 수술을. 그래서 30cm짜리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155가 다시 185가 돼서 다 뻥입니다.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실제 수술하신 적 없습니다. 수술하신 분 아니세요. 자, 185가 됐어요. 수술을 마치고 다시 지민님 근무지에 가서 얘기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냐. 내가 키가 큰 거 너무 놀라지 마라. 원래 이 정도 키 된다. 다시 나랑 사귈래? 라고 얘기했어요. 사귄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설득 커뮤니케이션,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모든 얘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방법, 줄넘기를 하다가 우유를 마시다가 안 되니까 적금 타서 수술을 한다. 망했죠. 돈도 많이 들였지만 아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B의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지민님하고 헤어지고 들어오다가 질문을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가 아니라 왜 지민님은 나를 거절했을까? 그럼 여기 연수원에 있는 분 중에 지민님하고 친구인 저기 세 분의 여자분을 한 명씩 만나요. 커피도 사주고 맥주도 사주고 계속 얘기를. 내가 왜 과인지 모르겠다. 여자들은 의리가 있어서 잘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성심성의껏 마음을 보여주면
누군가 한 명 이야기해줘요. 아, 지난번에 그때 호프집 갔을 때 왜 스타킹을 신고 왔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알겠죠. 요것만 알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전체 회식 때 지민님 옆에 앉으면 돼요. 등은 지민님 쪽으로 돌리고 앞에 얼굴은 여기 계신 두 분의 남자분한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2주 전에 내가 여기 있을 때 양말이 하나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점 가서 스타킹을 딱 하루 신어봤는데 아유 이게 얇아가지고 불편해갖고 영 아니더만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해요. 그럼 지민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변태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해소되겠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지만 아팠지만 답을 못 찾았어요. 그죠? 두 번째 경우는 돈 얼마 들었겠어요? 커피 한 잔씩 사드리면 되는데 3에서 5만 원이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를 뭘로 할 건가 유예해놓고 진짜 문제를 찾아봐요. 그 문제를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질문,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두 번째 경우의 질문은 정말 나를 깐 이유는 뭘까?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광고회사에서 보통 쓰는 기획서는 맨 마지막에 아이디어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뭐 그 기획서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순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맨 마지막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컨셉, 그 앞에 전략, 그 앞에 뭐 분석, 그 앞에 타겟, 그 맨 앞에 목표가 있겠죠. 목표 앞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목표 앞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목표 앞에. 목표 앞에. 질문 아닙니다. 질문 아니고. 목표 앞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인재십니다. 목표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목표는 역의 있기 때문에. 수학 때 배운 역의 관계가 있죠. 키가 작다가 문제면 목표는 키를 키우자가 될 거고, 그죠? 선호도가 낮다가 문제면 선호도를 높이자가 문제가 되겠죠. 맨 앞에는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광고회사를 다니다 보면 늘 사람들은 요번에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와, 요번에 전략이 없어, 막 답에 고민을 하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답인데요. 저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진짜 문제인 줄 알겠어요. 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설악산 있죠. 설악산. 설악산 정상에서 축구공 2개를 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한 10cm 정도의 간격을 들여서 굴려요. 한 5m 내려간 지점에서는 둘의 공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는 속초로 빠지고 하나는 양구 쪽으로 빠져요. 출발점이 요만큼만 차이 나도 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출발점이 뭐냐? 문제입니다. 무엇을 문제로 볼 거냐? 문제와 질문은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무엇을 문제로 놓을지 정한 다음에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놓을 것이냐? 문제를 놓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키가 작다.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이 다음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속에 프레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라는 훌륭한 민주당 계열의 학자가 계시죠. 프레이밍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특히 정치 쪽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교수인데 그 교수의 책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는 공화당의 상징이고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화당의 전략가들이 너무 잘한다. 경계해야 된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화당 나쁜 놈들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 공화당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화당만 생각하게 되니까. 민주당은 점점 아웃 오브 관심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은 프레임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인의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우리가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없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남북 뭐 이런 프레임 없어요. 그렇죠? 아마 그 나라에 다른 프레임이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건 사고의 프레임 속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질문은 프레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PQF라고 부르는데요. P와 Q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뒤에 있는 답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회사에 가면 광고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인지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올려줄 건가? 저게 과연 좋은 문제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가 낮다라는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해보면 쟤는 문제가 아니라 증상에 가깝습니다. 그럼 본원적인 문제는 뭘까? 찾아야죠. 인더스트리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 찾는 방법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국민들과의 소통 혹은 외부의 누군가와의 소통, 내부의 누군가와 소통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 있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맨 앞에 목표 앞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강의 듣는 한양대 제자들한테는 이걸 몇 번이고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요. 소비자인식, 소비자인식, 소비자인식. 그냥 앞서 보셨던 지희님의 경우도 보세요. 그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 여기 있었죠. 양말 신은 스타킹 신은 남자는 변태다라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거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고주에 가서 OT를 받으면요 이만큼 페이퍼를 받아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풀몬 이만큼 주시거든요. 매출 자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속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 풀몬의 고객인 아줌마들의 어머님들의 머릿속, 현대자동차를 사야 되는 30대 남자들의 머릿속, SK텔레콤을 쓰기 싫어하는 10대 누군가의 머릿속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페이퍼에는 없습니다. 마트 매대도 없고 머리에 있죠.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여기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또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프레임 관련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 이윤기 씨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분이 쓰신 소설 중에 자전적 소설 하늘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으니까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책에 보면 실화인데 6.25 때 미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군 하나가 북한군이랑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도망가요. 졌어요. 막 가는데 산골에 초가집에 할머니랑 손자가 둘이 살아요. 피도 막 흘리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손짓 발짓을 해요. 밥을 주고 숨겨줘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미군을 추적하러 북한군들이 따라와요. 근데 딱 봤는데 이 산골에 그 집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총을 들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좀 전에 이쪽 산을 넘어가지고 일로 온 미군 어디 갔어? 숨겨줬지? 얼른 내놔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 저쪽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온 키가 팔척 장신에 코가 크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하얀 미군 말씀하신 거죠? 응, 저쪽으로 왔어요. 그러니 북한군이 어떻게 하냐? 일로 가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 미군의 외양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진실을 말한다는 프레임이 생겨요. 내 총에 쫄아서, 내 총 들고 있으니까 내 총에 쫄아서 완벽한 진실을 보고하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 말도 진실이겠구나. 그 다음 말 뭐 절로 갔다. 믿고 가버려요.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야 이놈아 남 모른다 남 모른다 총 치워라 이러면 이거 봐라 할머니 더듬네 거짓말하고 있다. 집안을 샅샅들이 다 뒤지면 미군 나오겠죠. 할머니랑 손자는 다 죽겠죠.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걔 맞죠? 라고 질문을 물어봐요. 응, 프레임을 만들어봐요. 프레임을 만드는 많은 방법 중에 질문은 어텐션 게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윤기 씨는 멋진 말 표현을 쓰시는데요. 말의 빗장 닦기라는 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사실 조지 레이코프가 교수가 말한 프레이밍하고 똑같은 거죠. 빗장을 닫아버려. 그게 프레이밍이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집에 있는 제 와이프가 제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습니다. 고3 때 사귄 첫사랑이었는데 그 앞에 둘을 사귀었는데 둘은 안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첫사랑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 살다가 한 10년 전에 다시 만나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하다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고3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을 2번 본 유일한 세대였어요. 1차 수능을 보고 와 이제 막 놀고 다니고 지금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서울에 그 친구는 대구에 대학교로 갔고 저는 고향이 경주인데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2달 남은 시점. 인생의 최고의 자유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학교 입학도 전에 윤정아 결혼할래? 윤정아 결혼하자. 윤정아 결혼할래? 여기에 대한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19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한테 하면 첫 번째 상아가 너무 좋아 당장 하자. 두 번째 정신 차려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당연히 와이프는 제정신인 사람이라서 늘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 아직 대학교도 안 갔는데 라고 했었어요. 서울 오기 한 달 전쯤에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상아가 요즘에 나는 너랑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간곡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즈음에 저도 모르게 그때 제가 이런 책을 쓸 줄은 이제 알았는데 질문을 바꾼 거예요. 윤정아 결혼할래가 아니라 윤정아 너는 저 어릴 때는 양옥이라고 그랬었어요. 주택을 경주에서는. 윤정아 너는 양옥이 좋아 아파트가 좋아? 나는 아파트가 좋은데. 윤정아 너는 애가 하나가 좋아 셋이 좋아? 나는 둘 이상이 좋은데. 이 질문은 복합 질문이에요. 앞에 어떤 상황을 상정하죠. 괄호 열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한다면 괄호 닫고. 그쵸?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방법이다?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보시면 판매원, 사기꾼 이렇게 말씀 좀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툴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되겠죠. 나쁜 의도로 쓰면 사기꾼이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쓰면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한테 가끔 전화 오시죠.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상담은 누구입니다. 휴대폰 상담해 주잖아요. 갑자기. 자, 100만 원짜리 아이폰이 있고요. 80만 원짜리 갤럭시가 있고 60만 원짜리 뭐 LG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이폰은 별로인 것 같고 80만 원짜리 제가 깎아서 65만 원 해드릴게요. 막 이래요. ABC 세 개 대한 막 얘기를 해요. 이 상담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네 번째 대안이 있어요. 뭘까요? 안 사는 거.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지를 세 가지 높여놓고 마치 세상에 무거운 선택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프레이밍에 낯을 딱 던지는 거거든요. 보시고 거기서 한 발짝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질문으로 빗장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다가 한 15, 16년을 해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기 2시간 앉아 계시고 가져갈 단어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질문. 질문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 있죠. 문제를 뭘로 규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은 대답 앞에 있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시험 치러 가면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뭐 하려고 책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일을 막 하다가 알게 된 거죠. 내 질문이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 오늘 강의 이후에 여러분이 일을 하시거나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뭐가 답이 잘 안 타자시는 노답인 상황이 있으시면요.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쭉 올라가서 맨 앞에 내가 문제를 뭘로 놓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살짝 바꾸면 의외로 모든 게 좌라락 해결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내려고 하다가 책을 냈죠. 그래서 책 내고 원래는 다른 광고에서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내가 회사를 해볼까? 이래서 지금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CTQ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이걸 찾고 광고하죠. 지금 맡고 계신 업무들이 다 다르실 텐데 빨리 좋은 답을 찾고 싶어. 앤서, 좋은 솔루션. 근데 이걸 찾으시려면 제대로 된 문제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팀과 브랜드, 회사와 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확인하는데 이걸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질문을 의심해 보는 것. 뭐 영어로 하자면 doubt the question이겠죠. 근데 봤는데 얘가 나쁜 질문이야. bad question이면 얘를 질문을 바꿔서 good question을 찾는 것. 요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좋은 질문은 우리가 찾던 그 답을 더 빨리 찾게 해줍니다. 앞서 두 분의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때로는 오직 제대로 된 질문만이 답을 찾게 해줍니다. 앞서의 경우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두 분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라는 질문은 절대로 닿지 못하는 질문. 절대로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자, 다이어트에 관심이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한 4년 전에 이게 좀 부끄러운 제 흑역사지만 그렇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한 14kg를 빼고 지금 한 12kg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해기득이라고 합시다. 2000년 9월에 4학년 때 취직이 됐어요. 광고회사에. 됐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자취생들은 여기 자취 많이 있으시죠? 자취생 남자들은 언제 다시 제대로 된 밥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먹어둔다. 이런 게 몸에 이제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광고회사를 갔더니 광고회사에 우리 선배들이 야, 우리 기획은 5보 이상 걷지 않아.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차를 타거나 택시를 탄다는 거. 그런가 보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1년에 1kg씩 무럭무럭 쪄가지고 막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어차피 책에도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재작년 4년 전에 에이 설마 몸무게가 이 정도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5kg가 더 나는 거예요. 저 때가 얼마였냐면 89.8이었어요. 지금도 뇌리에 그 장면이 적혀 뭐 100kg가 죄는 아니죠. 90kg도 죄는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원래는 한 65, 70이었다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저렇게 됐으니까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저 즈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있는 남대문 쪽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일기획이라는 삼성 계열의 회사로 이직한 선배를 만났어요. 여자 선배를. 후배랑 같이 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반가워요 이러는데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니? 막 이러는데 속으로 반가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지는 더 못생겨졌네. 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반갑다고 그러는데 찐 건 알지만 굳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 막 이렇게 시작한 거죠. 내가 널 다시 보라봐라. 막 이런 이 소심한 마음이 막 뭉게뭉게 피어. 근데 이 즈음에 어딜 가나 맨날 저한테 이제 살쪘다는 얘기를 맨날 했었어요. 1년에 1kg 쪘으니까 15년 차니까 15kg 쪘겠죠. 그래서 저 때 한 89.8이 됐쯤이었는데 저 때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계속 먹으면 돼요. 계속 먹고 운동 안 하고 헬스장 끊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죠. 그죠? 그럼 갔다가 안 갔다가 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왜 1년에 1kg 계속 쪘을까? 살을 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진 않겠죠. 방법은 네이버 구글에 쳐보면 한 5만 가지 방법이 다 나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 안 빼고 싶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괄호 안에 했던 땡땡, 러브 오브 땡땡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심리학과 나왔습니다. 심리학과, 학부 심리학과 나왔는데 전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 누구겠어요? 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4년간 배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껴주기 위한 나쁜 질문을 합니다. 앞서 저처럼 어떻게 하면 저딴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 보지 말자. 얘도 보지 말고 얘도 보지 말고 얘도 보지 말고 그래서 큰아버지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잘라내는 거죠. 답이 아니겠죠. 그때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체중계를 이제 안 올라가 목욕탕 가도 체중계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현실이 점점 느껴지니까 옷을 점점 사이즈를 큰 거 입고 나이도 40 넘었고 아빠가 됐으니까 막 인격이니까 뭐 이딴 소리를 막 어디 가서 하기 시작하고요. 올해 옷 입었는데 옷이 안 맞아요. 여보 옷이 좀 재질이 안 좋은 거 산 것 같아. 작년에 잘 맞았는데 올해 안 맞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그리고 제 후배 중에 되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제 주변 후배 중에 저보다 뚱뚱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술 마실 때마다 혼을 내는 거예요. 네가 100kg 넘은 게 네가 사람이냐? 120kg? 네가 사람이냐? 막 혼을 내요. 가려고 나는 아직 90밖에 안 됐어. 생활을 했었어요. 아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답을 찾는 방법일까? 아니겠죠. 계속.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현실을 자각하게 돼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진짜 90이 되겠구나. 10kg만 더 찌면 100kg가 되겠구나. 이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때 저한테 자극이 됐던 게 또 이런 또 연예인이 있기도 했었죠. 한편 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쟤도 했는데 너는 뭐냐? 이런 생각 들기도 해서 사실은 살을 빼는 건 되게 쉽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덜 먹고 더 움직인다. 이거 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올 때마다 제가 한양대 강의 나간 안산에 관공복고 강의 나가는데 한 대 앞역은 한 대 앞에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 30분이에요. 걸어서 30분.
공짜 셔틀이 다녀요. 학교에서 보내준. 근데 저 그걸 안 타고 맨날 걸어 다녀요. 지금 2년째. 여기도 오면 빨리 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 차 갖고 오면 되는데 저기 화서역에서 일부러 걸어와요. 또. 맨날 이 생활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술은 매일 마십니다. 술은 매일 마시고 술은 와이프랑 매일 먹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거겠죠. 사실은 살 뺀다고 막 그 PT도 받고 뭐 비싼 거 뭐 이렇게 사 먹다가 한 달, 2달 하다가 다 말아버리는데 어렵고 복잡하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살 빼기 위한 홈트 이런 거 시리즈 나오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복잡해서 안 해요. 하다가 막 따라하다가 에이씨 몰라 이런 다음에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 원복되는 거죠. 매일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헬스장에 매일 가서 처음에는 4km를 매일 뛰고 푸시업을 딱 70개만 하고 가자. 그러다가 한 2년 지나서는 6km만 뛰고 푸시업 100개만 하자.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살이 많이 쪘던 이유가 제가 어제도 캠핑 갔다 왔지만 와이프랑 애랑 캠핑 가서 텐트 한 1시간 반 치면 덥거든요. 술을 먹어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또 술을 먹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술을 먹어요. 이러면 살이 그냥 무럭무럭 찌는 거죠. 저렇게 심플하게 하면 캠핑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왔습니다. 지금도 집착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2번 체중계 올라가던 걸 지금은 하루에 2번씩 올라가서 매일 재고 있어요. 매일 재고 있는데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캠핑하고 있지만 와이프랑 애랑 캠핑을 하다가 텐트를 샀었는데 옛날에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텐트가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캠핑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가 와서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텐트 사달래요. 원래 캠핑도 와이프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사달라길래 와이프가 뭐 한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뭐 중고로 한 120만 원 하는데 내가 속으로 뭐 비싼 걸 사. 왜냐면 원래 쓰던 건 한 40만 원짜리였거든요. 알았어 이러고 이제 그래 100만 원짜리 사주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걸 갖고 왔어요. 리플렛을. 이걸 사재요. 이거를. 근데 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 그때 정릉에 살 때였는데요. 정릉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대출 이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적금을 곧 2천만 원 탄다는 걸 와이프가 알고 있었죠, 당연히. 이게 얼마냐? 미국에서 나한테 딱 손에 쥐려면 토탈 2,500이에요. 미제인데 등록비하고 다 포함해서. 아니 2,500을 가지고 이거 갚아야지 이거를. 우리 주변에 애가 아무도 안 갖고 있는데 저걸 왜 하냐? 텐트만 충분하지. 근데 안 사달을.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캠핑을 가면 처음에 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땀이 나죠? 그러면 애는 혼자 놀고 있다가 우리 둘이 이제 술 먹어. 애랑 같이 막 놀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1시간 반을 접는다고 애 혼자 놀아. 3시간 동안 애랑 못 놀아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놀아줄게. 아니 애랑 못 놀아준다고 2,500만 원 쓰는 사람이 어딨어. 막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됐냐? 제가 샀어요. 샀습니다. 샀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지금 한 대 더 샀어요. 지금 한 대 더 사서 지금 또 오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보세요. 원래 제 질문 이거였었어요. 윤정아, 우리한테 그게 진짜 필요해? 그쵸?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다 텐트로 잘만 고기 구워 먹는데 이게 왜 필요해?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대출금 2,500을 갚는다고 당장 내일부터 뭐가 달라질까? 이 생각했어요. 1억에서 아마 대출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억이 7,500이 되면 월에 이자가 뭐 한 40에서 한 32만 정도 될 거예요. 8만 원 정도 빠지죠. 그 8만 원으로 파티를 할까?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에라이씨 그래 해보자 했는데 두 번째 파티에 말씀드릴 이야기하고 다 있는데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지금 애기가 좀 더 컸습니다. 지금 초3인데 우리 셋이 사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빚 갚기 위할 건가? 아니죠. 빚 갚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셋이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셋이 지향해야 될 목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결론은 제가 태어나서 사본 물건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은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그냥 쭉 가고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와이프가 요즘 캠핑장 갔더니 큰 게 너무 많다고 트레일러 큰 거 장난 아니거든요. 오빠 사자. 내가 뭔 소리야 있는데 또 사는데 결국은 홀딱 넘어가서 계약금을 내밀었고 지금 배가 저기 태평양 어디서 오고 있대요.
요거는 새 건데 그 중국이네요. 중고인데 오고 있는데 와이프 맨날 아침마다 저보고 아 이란에서 무슨 테러가 났다는데 우리 그걸 실을 그 배가 공격당하지 않을까. 여보 그걸 중고 트레일러는 실은 이 거대한 배를 왜 공격해. 미국이나 이란이 왜 공격해. 걱정하지 마. 잘 오고 있을 거야 라고 맨날 하고 있었는데 큰 게 오고 있는데 그걸 산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만족감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 여러분 중에 캠핑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텐트 사지 마시고 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국산이 요즘에 저렴하고 싼 것도 굉장히 좋은 게 입문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팔로운 건 아니니까.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은 좋은 질문 만들기 위한 체인지 더 퀘스천은 우리 일을 위해서 나와 팀과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필요한 물건인데 우리 그 돈 갚는다고 뭐 우리가 당장 좋아지겠어? 라는 질문이면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굿 퀘스천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배드 퀘스천이 왜 문제일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좀 이상하게 해서 이상한 책 같지만 정말 좋은 책인데 혹시 삶의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책을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꼭 한번 사보시면 2권까지 있는 3권까지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천재적인 통계학자 2명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보호 좀 중요하죠. 환경이 좀 나빠졌으니까. 지구 환경보호에 가장 나쁜 적이 누구냐? 리사이클링 운동이라는 거야. 이 사람 무슨 소리지? 리사이클링 운동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전부 다 신문하고 페트병, 유리병을 잘 분리해서 재활용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뭔 말일까 하고 딱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와 했었어요. 맞겠구나. 우리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건에 이게 많다고 칩시다. 사유 중에 우리 개인이 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5%도 안 돼요. 90% 이상은 누가 하는 걸까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그렇죠? 대기업에서 막 폐수를 흘려보내고 나쁜 공기를 만들어내죠.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그 대기업에다가 이메일도 쓰고 앞에 가서 피켓팅도 하고 야 니네 물건 안 사줘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를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이거든요. 저희 수요일날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분리해서 놔두고 경비 아저씨한테 수고하십시오 하고 오면 왠지 뿌듯해지잖아요. 눈을 가려버려요. 진실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그것만으로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데 눈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나쁜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쁜 회사에 있는 최고 홍보 책임자면 제일 먼저 그걸 할 것 같아요. 재활용 캠페인 되죠. 재활용 캠페인. 사람들 눈을 덮어버려요. 진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올해로 강의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2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3년, 5년차 때 누가 제자들이 물어봐요. 대학생들이. 교수님, 뭐 차장님, 부장님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근데 저 내용에 무슨 의도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책은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섞여 있다라는 가정이죠.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죠. 이 질문이 정말 나쁜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죠? 이 질문이 왜 나쁜 질문이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썼지만 책이라는 건 고작 한 사람의 생각을 담은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의 생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아니라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봐야 될까요가 정확한 질문이죠. 저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책의 제목을 안 줬어요. 누가 물어봐도. 그냥 도서관 가서 네가 광고하고 싶다 그랬지. 그럼 거기에 있는 광고 관련한 책 200권 다 보라고 해요. 그게 지금 늘 공식적으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벌써 몇 분은 웃고 계신데요.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한 후배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언니, 형, 사무관님, 저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쵸? 정말 배드 퀘스천이죠. 오늘 아침에 내가 와이프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 이씨. 결혼 왜 해? 근데 주말에 꽁냥꽁냥하게 잘 지냈어요. 야, 결혼해봐. 좋아. 그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대답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 애초에 틀려먹은 질문인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네가 보니 행복한 것 같은데 너처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죠. 결혼 자체는 세상에 두 가지 결혼이 있죠. 행복한 결혼, 불행한 결혼. 그 다음날 이게 서로 바뀌어 있기도 하죠. 잘못된 질문의 예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미혼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임박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보이시지만 본인한테 당면한 과제가 되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배드 퀘스천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분명히 맞닥뜨리게 돼. 이거예요. 결혼식장은 어디가 좋을까? 신혼여행지 어디가 좋을까? 예단이나 예물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괄호 열고 우리 언니는 이만큼 받았는데, 괄호 열고 내 친구 민수는 저 결혼식장에서 했던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식은 딱 하루고 끝입니다. 그 뒤가 훨씬 중요하죠. 어떤 신혼여행지에 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얘랑 결혼해서 평생 살 것 같은데 얘랑 평생 잘 살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저 남자의 경우는 무조건 얘기해 줍니다. 결혼하던 사람이 하던 대로 그대로 다 해줘라. 하던 대로 해줘라. 그럼 무조건 잘 된다. 사람은 저도 많이 싸워봤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의 본질이 결혼식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자랑하기에는 쇼는 아니잖아요. 요 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남은 인생 50년을 잘 살기 위한 게 결혼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먹고 무슨 운동을 좀 하면 좋을까? 맨날 하우를 물어보세요. 하우를. 단언컨대 하우는 없습니다. 저거 개발한 사람이 만약 있으면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벌었겠죠. 그죠? 애플보다 돈 훨씬 많이 벌었겠죠. 구글보다. 개발할 수 있으면. 제가 총각 때 여동생하고 둘이 같이 살았는데 여동생 덕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다이어트법을 다 들었어요. 원푸드, 그다음에 뭐 덴마크, 뭐 다 들었어요. 하루는 바나나만 먹다가 얘가 그 다음 달에는 딸기만 먹더니 너 괜찮냐 하더니 또 다시 또 살찌고 한약 먹었다 뺐다 살찌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그 루프에 있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돈을 벌고 있죠.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이거 있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저는 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단언컨대 노하우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하우 대신에 앞에 노를 빼고 하우 뒤에 딴 걸 붙이면 돼요. 하우 멋지만 있습니다. 하우 멋지만. 네가 몇 킬로를 걸었냐? 푸시업을 몇 개를 했냐? 그게 중요하지. 무슨 방법으로 뭐 목을 이렇게 꺾고 여기다 귀리에다 뭘 섞어 먹고 못해 그거 하다 맙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유일한 밥입니다. SK 이 직전 회사에서 한 100억짜리 PT를 따놓고 이제 보험회사 PT를 따놓고 나왔는데 저희 PT 됐을 때 외국인 대표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최 이사님, 저는 그때 빅모델 제안했었거든요. 정우성 씨를 모델로 쓰자라고. 프루덴셜이라는 회사가 중국계로 넘어갔어요. ABL이라는 회사로. 저희는 정우성 씨를 제안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제안 너무 좋은데 이 정우성 씨를 쓰는 게 좋을까 안 쓰는 게 좋을까 물어봐요. 잘못된 질문이죠. 정우성 씨가 1년에 얼마냐? 7억입니다. 광고 모델료가 7억이에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정우성 씨가 공짜다. 쓰는 게 좋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정우성은 쓰는 만큼 7억이 어디서 빠져야 돼요? 광고 매체비에서 빠져야 돼요. 이 질문은 틀려먹은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빅모델을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예시로 보여드렸던 일과 관련된 개인과 질문의 질문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리학과 때 배운 질문 중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혈액형이 뭐니?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시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네, 압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은 뭘 만든다?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을 만들까요? 세상에 사람이 4가지 정도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요. 저 혈액형 맞춰볼 수 있는 분 있어요?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예측할 수 있는 변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혈액형이나 지역에 따라 사람 성격이 다르다는 뭐가 다르겠어요? 심리학에 보면 MBTI라고 16가지로 사람 유형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 오도돼서 사람들이 사람 16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에 한 40명 있거든요. 16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마리 말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 버리면 잘못 판단하는 거, 이후의 사안을 잘못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혈액형이 뭐니? 너 고향이 어디니? 너 대학교 어디니? 너 나이 몇 살이니? 그게 그 사람의 능력과 현재를 과연 규정할 수 있을까? 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잘못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게 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광고 기획이 해야 될 진짜 미션이 그래서 좋은 질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비단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삶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하시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굿 퀘스천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결국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언제든 옳습니다. 질문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갖고 계신 질문을 한번 보세요. 부서에서 내 개인적으로 아마 결혼 준비하시는 누군가는 그래 신혼여행지가 뭐가 중요하겠어. 영숙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보라카이 가자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따지다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표하고 결과라는 말을 저도 일을 하면서 혼용해서 늘 썼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올해 풀무원 광고의 목표라고도 썼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기대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둘이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썼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혼용해서 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두 번째 벌사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봐 주실 분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면 안 넘어가면 좀 그렇겠죠. 자, 목표와 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난 이건 것 같다. 지목하지 않으면 잘 대답하지 않으시긴 하겠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 목표는 애초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거고 결과는 이 뒤에 시점이 됐을 때 T0에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게 목표. T1이 됐을 때 일어난 모든 사이드 이펙트 목표가 달성됐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어난 모든 현상을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산악회 멤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어디 가기로 했냐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목표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 것.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두 분단은 오다가 그냥 내려오셨어요. 서울로 가셨어요. 목표 달성 실패.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찍고 왔어요. 목표 달성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힘들게 하루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몸에서 500g에서 2kg 살이 빠져요. 이때 살이 빠진 건 결과죠. 목표는 대청봉에 올라간 거.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여기가 단식원입니다. 단식원. 제가 원자입니다. 원자이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몸에서 좀 별로 원치 않으시겠지만 한 30kg씩 더 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45인승 버스 여러분을 태우고 설악산 밑에 여러분을 내려드려요. 그리고 작은 칼을 하나씩 들면서 이틀간 여기서 뱀이나 쥐나 토끼를 잡아 드시고 이틀간 이 근처에 버티시면 살이 쭉 빠질 겁니다. 이러고 저 혼자 설 타고 서로 올라왔어요. 이틀에 다시 만나요. 이러고 왔어요. 이번에는 이분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서울 가자 이러고 실패. 이틀 못 버티셨어요. 여기 계신 두 분단은 전부 다 인근에서 토끼, 쥐 잡아먹고 잘 버티셨어요. 네? 잘 버티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 계신 네 분이 토끼를 잡으러 막 따라가다가 대청봉을 지나요. 이 경우에 대청봉 올라간 건 결과. 목표는 이틀간 거기서 정말 생식을 하면서 살 빼는 거. 이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대청봉에 올라가는 것과 내 몸에서 살이 빠지는 거. 근데 이 둘이 애초에 의도한 게 다르니까 전혀 다르게 쓰인 거죠. 절대로 혼용돼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목표와 결과입니다. 광고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앞에 레시피가 있네요. 보통 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수주를 하거든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레시피 광고를 수주했다. 기쁜 일이죠. 그러면 막 회식도 하고 소고기 사 먹겠죠. 그러다가 이 광고의 매출이 조금 올라가지고 광고주 팀장님이 메일 보냈어요.
아, 매출도 좀 올랐고 광고 반응이 좋다고 회장님이 칭찬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메일 받았어요. 세 번째, 이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혹은 뭐 프랑스에 있는 깐느 광고제 상을 받았어요. 정말 집안의 경사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가짜입니다. 이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가짜인지 이건 가짜인 것 같다. 수주, 판매, 혹은 인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상. 뭐가 가짜일까요? 뭐가 가짜일까요?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진짜가 뭘까요? 이 중에 진짜가. 네? 수주 가짜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둘 중에 또 가짜가 있어요. 뭐 가짜가 뭘까요? 네. 수상도 가짜입니다. 얘가 진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진짜 가짜는 뭐냐면 얘가 가짜입니다. 저는 세계 3대 광고제라고 불리는 광고제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탑 1입니다. 깐느 광고제라는 광고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그 광고제에 2번 그 참관하러 갔었어요. 상은 못 받고 참관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누가 상 받으면 그냥 박수를 쳐주고 와 좋겠다 이러고 이제 깐느에 가서 막 놀고 술 먹다가 이제 오는 거였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상을 받아요. 제가 아닌 다른 광고 회사에서. 더 질투나죠. 좋겠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저 상 받은 거 알겠는데 나는 왜 저 광고를 몰랐지?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그건 마치 요번에 축구 U20 대표 굉장히 잘했죠.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선수가 월드컵에 가서 뛰잖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깐느는 치면 소위 말하는 월드컵 같은 건데 거기에 내가 처음 본 축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이 상 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특히나 깐느 같은 건 정말 영광이니까 어떻게 하냐, 광고회사에서 상 받기 위한 광고를 따로 만들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쓰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쓰레기죠. 뭐가 바뀐 거죠. 제가 목표와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과를 목표 입적하는 걸 우리나라 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말의 전도라고 말합니다. 본말의 전도. 본질과 말단이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도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일, 에이전시의 일은 브랜드의 돈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수주한 건 우리만의 이슈예요. 대행사만의 이슈. 이게 두 번째 진짜죠.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누구의? 브랜드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뭐 한 5, 6년 전에 선관위 일을 했지만 그때는 선관위의 예산을 받아서 선관위가 하려는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여해야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최대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거 가지고 상 타려고 광고 만들면 안 되겠죠. 이 광고 다들 많이 아시죠? 천호식품 광고. 천호식품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 한편으로 천호식품은 지역에 있던 중소식품회사에서 전국 회사가 됐어요. 돈도 없어서 제작비 엄청 싸게 만들었고 딱 봐도 한 5천만 원 안 되는 비용을 만들었고 그리고 매체도 제일 싼 매체가 언제냐면 아침에 애들 출근한 시간 다음에 9시 이후가 9시부터 11시가 정말 싼 매체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매체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많이 틀었었는데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 20대 분도 계시겠다. 참 남자 몸에 참 좋은데 말할 수는 없고 뭐 광고 심의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남자 몸에 참 좋은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됐죠. 소위 누가 봐도 막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는 아닌데 저 광고는 정말 좋은 광고입니다. 애초에 의도한 것, 많지 않은 돈으로 우리 회사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지금 저 때 이후로 빵 터져가지고 천호식품은 엄청난 회사가 컸죠. 이 오른쪽에 있는 광고 전공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저 광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일기획이라는 회사가 프랑스의 깐느 광고제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한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이에요. 2009년인가에 뭐냐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홈플러스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QR코드가 있어갖고 폰으로 탁 QR코드 찍으면 물건이 집에 배송된다. 뭐 이런 미디어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그 해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저 광고는 그리고 광고 책에도 막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깐느 광고제 그랑프리를 가장 먼저 받은 작품 막 써있죠. 근데 전 저걸 뭐라고 말하냐면 쓰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2009년쯤에 지하철 타시다가 폰으로 QR코드 탁 찍어서 물건 사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게 이제 상 받으려고 거짓 부렁을 만든 거예요. 한 하루 붙여놓고 앞에 지나는 행인들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외국인 심사위원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 데려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인 것처럼 인터뷰하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찍어서 진짜 있는 것처럼 하고 거짓 부렁의 필름을 넘긴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저 협회를 기만한 거기도 하고 반칙이죠. 근데 왜 저렇게 했는지 전 그 마음은 압니다. 저 상을 받는다는 건 광고회사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 정도의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다들 저거 상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아무리 받고 싶다고 해도 상 받기 위해 광고를 만든다? 그것도 페이크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세 가지 광고하면서 있을 수 있는 즐거움, 행복 중에 두 번째 진짜죠. 저희는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목표. 애초에 의도한 거. 레시피에서 나한테 1,000만 원을 줬든 10억을 줬든 그걸로 레시피를 팔리게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거고, 거기에 달성된 게 목표를 달성했던 거고, 그 광고가 상을 받든 말든 받으면 땡큐지만 안 받으면 그만. 이게 결과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일이냐면, 저도 깐느 광고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깐느 광고제고 상이 사자명으로 생겼어요. 사자명. 깐느 라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만약에 남은 인생에서 깐느 상을 받는다면 전 진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선체로 오줌을 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만큼 우리 광고인들한테는 최고 영예예요. 근데 선체로 오줌을 쌀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것과 본말에 전도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제가 남은 인생 광고 살면서 깐느 상 받기 위한 광고를 만들지 않겠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애초에 하기로 한 것만이 진짜. 하다가 얻어진 거는 결과. 근데 이 결과가 진짜인 척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자, 인지도가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앞에 말드렸던 거. 인지도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을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광고를 한 번씩 쓱 봤는데 제가 만든 광고가 후졌어. 그래서 별로 색다르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못했어. 그래서 인지도 조사를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뜯어보는 거. 그걸 해결하는 게 인식은 여기 있다 그랬죠.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결과로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인지도 낮게 나온다. 이렇게 목표하고 결과를 분리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워낙 경쟁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경쟁 PT라고 얘기를 하고, 경쟁을 하면 PT를 해가지고 뭐 이겼다 졌다 이번에 뭐 제일기획 이겼다 뭐 SK 플래시 이겼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회사끼리 경쟁 PT가 붙으면, 예를 들어 SK텔레콤 경쟁 PT가 붙으면 언뜻의 생각은 걔랑 싸운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만약 정말 싸우는 거면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가지고 각 회사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사는 삶은 이 복싱이 아니라 여기에 가깝습니다. 프로포즈에 가까워요. 이긴다 진다 하지만 복싱이 아니라 프로포즈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뻐. 그래서 나를 비롯한 총각들 10명이 다 프로포즈를 해. 프로포즈를 했는데 고맙게도 내 손을 잡아줬어. 요게 목표. 나머지 9명은 울면서 욕하면서 가. 저씨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결과인 거죠. 요게 분리돼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다른 경쟁자들하고 어떻게 할까를 쳐다보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돈도 별로 없는 총각인데 내 옆에 나랑 같이 고백하는 철수는 집에 돈이 100억이 있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로또로 시작해야 되나? 영수는 보니까 집에 페라리가 있네. 나는 차가 없는 뚜벅인데 소나타라도 사야 되나? 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순간 망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하는지 쳐다보는 순간 망하는 거죠. 오로지 쳐다봐야 될 건 딱 한 명. 내가 고백하려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비추면 아마도 그렇겠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공공 광고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혹은 지역별로 상관이 있으시니까 딴 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눈여겨보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그 눈여겨보는 거가 많아지는 순간 이 마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누구만 보면 되겠어요? 딱 하나죠. 국민이 그죠, 국민. 저는 소비자. 재작년에 마리끌레르라는 잡지 아시죠? 잡지. 지금도 그쪽에 대표님 연락 주시면 한 번씩 일하는데 마리끌레르라는 잡지에서 처음에 강의로 연락이 왔다가 제가 그 컨설팅하고 같이 PT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여성 잡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꺾이기 시작하죠. 잡지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힘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 디지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길래 제가 처음 뵌 자리에서 거기 대표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대표님, 절대로 하지 말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다른 잡지사가 뭐 하는지 쳐다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코스모폴리탄은 요번에 이런 걸 하고 저기는 이거 하고 이거 쳐다보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비슷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걷다가 신경 쓰는 순간 진짜 정작 중요한 사람을 못 봐요. 잡지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딱 둘이 있습니다. 광고를 실어줄 광고주. 그죠? 태평양, 샤넬 뭐 이런 거겠죠. 또 하나 이 광고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소비자. 이들이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만 쳐다보면 거기에서 방법이 있는데 놈들이 뭐 하는지 쳐다보면 답이 없는 거죠. 이게 목적, 결과인 거죠. 예를 들어 저라는 광고에서 이 앞에 있는 세 군데 광고회사 넷이서 경쟁 PT를 했는데 제가 땄어요. 요 브랜드를. 그럼 요 브랜드 따면 목적 달성.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브랜드가 야, 최상학이랑은 이제 경쟁 붙지 말아야지.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한 결과예요. 우리 둘이 애초에 싸운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애초에 우리가 봐야 될 때 뭔지를 보는 거죠. 광고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시작은 늘 무엇이 목표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LG전자 일을 할 때였는데요. LG전자 일을 할 때 엑스노트, 휴대폰 이런 광고를 할 때였는데 영등포가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 지금은 이제 많이 망했죠. 용산 전자상가에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용산 전자상가에 이렇게 육교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었어요. 저야 광고 대행사의 기획이니까 새로 만든 가수 B가 나오는 그냥 광고물을 새로 설치하고 매체비 청구해서 돈만 벌면 되는데 광고주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거기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데 매체비도 장난 아닌데 이거를 왜 몇 년째 하고 계세요?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쌍둥이 빌딩에 전자가 있을 때 LG전자의 구 회장님부터 사장단들이 전부 다 아침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포대교로 넘어간대요. 딱 그 자리에 보이는 자리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광고 일할 때 어떤 광고주가 요만큼 돈을 빼서 우리 회장님 집이 어디니까 그 앞에 버스 쉘터에 달자 이런 웃기시죠?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 회사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만약 그 회장님이 알면 잘했다고 할까? 물건 팔아야 될 돈을 가지고 회장님 집 앞에다가 광고를 돈도 얼마 없는데 그걸 왜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이게 목적과 결과가 뒤바뀌는 거죠. 회장님이 나한테 예산을 주고 나한테 이런 자리를 준 건 이거 물건 많이 팔아라는 건데 그걸로 회장님한테 우리 광고 잘하고 있으면 보여주기 위한 광고들이 부직 있어요. 아니 집에 가서 케이블 TV 쭉 보시면 낚시 채널, 낚시는 많이 보니까 바둑 채널 이런 데 보시면 광고 다 붙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회사의 회장님들이 전부 다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거. 일반인들이 안 보는 거죠. 이게 본말의 전도입니다.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 더 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애가 10살이니까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주변에 광고계에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혼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혼한 분들이. 결혼 안 한 노총각도 많지만 노처도 많지만 이혼한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의 특성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고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제가 이제 한 3, 4년차 때 봤는데 제 주변에 형들, 좋은 형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주말에 일이 없는데 회사를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왜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고스톱 치고 있어요. 컴퓨터로. 왜 나온지 아시죠? 애하고 놀아주기 싫고 집에 있으면 와이프 잔소리하니까 나와서 있는 거야. 저 결혼이 1도 안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그 형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봤어요. 논리적으로. 저 형은 나보다 좋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근데 저렇게 좋은 형도 집에다가 치팅하고 나와가지고 불쌍하게 저렇게 고스톱 치고 앉았다. 나는 결혼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저거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죽여라 살려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들, 선배들, 휴대폰에는 그 형수랑 처음 연애할 때 휴대폰 바탕화면에 누가 있었을까요? 형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바탕화면에 누가 들어올까요? 애가 들어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따 또 저녁에 가면 만날 저희 가족이 둘이 있는데 저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 저랑 동갑인 와이프, 제 눈엔 예쁜, 그리고 45살, 그리고 이쪽 10살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 있어요. 이 줄 중에 누가 목표고 누가 결과일까요? 누가 목표일까요? 네? 그렇죠. 이게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게 목표였다 어느 날 이게 목표일까요? 이게 본말의 전도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던 선배들은 어느 순간에 휴대폰 바탕화면에 남자 선배, 여자 선배 공이 바탕화면에 애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아유 내가 저 애만 아니면 안 사는 데가 입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1도 안 좋아 보이는. 그래서 난 결혼하지 말자 결도였어. 정말로. 제대로 된 광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목표와 결과가. 애초에 내가 누구 때문에 결혼했지? 설마 제가 결혼할 때 10살 정도가 되면 몸무게가 뭐 한 37kg 되고 춤을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는 최루이라는 초등학생을 낳아야지 하고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 아들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 중에 자녀를 선택해서 낳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아들은 제 몸에 있던 수조 마리에 아시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제 아들이 이제 된 거죠. 랜덤 플레이. 나랑 부모님 관계도 의도가 없었어요. 나랑 내 자식의 관계도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 삶에 유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딱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배우자.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가 성인인, 지성인인 내가 판단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사람. 그래서 둘이 팔짱 끼고 딴딴따단 하고 온 사람. 그 다음부터 매일 싸우겠지만 그게 유일한 의도였어요. 그게 목표잖아요. 의도를 가진 게 목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느 날 휴대폰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저거 아니면 더 좋은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게 본말의 전도입니다. 본말의 전도. 목표가 뭔지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옆으로 새는 경우가 부지기수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LG전자 그것처럼.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레시피 매출 올려달라고 시작했는데 매출은 안 올랐는데 상 받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죠. 절대 좋아하면 안 되죠. 애초에 하기로 한 건 매출 올리겠는데 상 받기 위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게 우리 팀과 개인에게 요번에 목표가 뭐였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벌써 마지막입니다. 예측과 기대인데요.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을 하다가 제가 정리를 해본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요번에 축구 결승전 했었죠. 일요일 새벽에.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손 들고 있는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다는 한일전도 안 보는 사람 중에 모든 남자가 다 축구를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그때 캠핑장에 있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축구 보실 거죠? 아니 안 볼 건데 이러고 이제 별로 그냥 그 다음날 결과만 보면 되지 뭐 이랬는데 다들 보셨죠? 많이 뭐 안타깝게 결승에서 졌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 네이버 동호회인데 축구 동호회예요. 축덕들 완전 우리나라 축덕 초축덕인데 전문성이 쩔어요. 이런 뭐지 걔? 유튜브 나오는 안경 있잖아요. 축구 해설 잘하는 감스트? 뭐 그 정도 레벨이라고 쳐봅시다. 프랑스랑 브라질이 축구를 해요. 우리 이 방에서 전부 100만 원 빵을 100만 원 빵. 100만 원씩 걸고 이게 점수 내기를 해요.
이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예측이라고 합니다. 가용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현재 가용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최대한 정확하게 guess해 보는 것. 프랑스 팀의 스트라이커가 지난달에 대장 장염을 앓았고 브라질에서는 감독이 어쩌고저쩌고 했고 역대 전전 어쩌고 막 따져봐서 3대1, 2대1, 5대2 해가지고 딱 하는 거죠. 이기면 4천만 원을 벌잖아요. 그죠? 굉장히 엄중하죠. 이게 예측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똑같이 100만 원 빵을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해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예측을 막 해보면 5대0으로 져. 5대0으로. 앞만 봐도 이길 수가 없어. 최소 5대0이야. 그럼 우리는 5대0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이때 절대 5대0을 안 씁니다. 인간 어떤 존재냐면 이랬으면 좋겠다를 한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이랬으면 좋겠다를 살짝 옮겨놔요. 이럴 거야 라고 옮겨놔요. 아까 보셨던 본말의 전도가 결과가 목표인 척 한다면 이건 뭐냐면 기대해놓고 예측인 척 옮겨놔요. 인간의 놀라운 사고 회로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빵대 5로 해서 4천만 원을 벌어야 되지만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원이 너무 이겼으면 좋겠다 많으니까 0대0 아니면 그래도 1대0으로 이길 거야.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하루 날아가는 거죠. 이게 기대입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경우를 look as I want to see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 요 밑에 look as I want to see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고야 잘 안 나오네.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look as I want to see 위에가 중요한데요. look as it is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게 쉽냐? 정말 어렵죠.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는 참 착한데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근데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니지만 어릴 때 어린이집 때 좀 그랬었구나. 우리 애가 지난달에도 친구를 때렸고 지지난달에도 때렸고 지난주에도 때렸으면 우리 애는 있는 그대로 보면 못된 놈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붙이는 거지. 내 애니까. 지난주에도 빵점, 지지난주에도 빵점, 지난주도 빵점이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이따 사진 보시겠지만 귀엽고 잘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저를 닮아서 머리가 커요. 머리 두상이 큽니다. 얘는 죽었다 깨도 패션 모델이 안 될 거예요. 수학은 좋아하는데 국어가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너를 서울대를 보내고 패션 모델을 만들 거야 라고 너 할 수 있어 라고 제 혼자서 기대한 걸 예측이라고 놓고 애를 과외를 돌리고 모델학원을 막 하면 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행복하죠. 왜 그러냐? 기대를 예측이라고 우기기 싫어요. 인간의 힘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광고 만능주의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 걸로 하시면 모든 문제 다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그럼 들으신 여러분들이 아이고 불쌍한 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냐 아까도 그 얘기했고 그 아까도 다 그 얘기하거든요. 사태를 내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려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광고회사에서는 이렇게 밤을 새워서 PT를 준비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막 집어 던지고 잿더리도 날라가고 옛날에 잿더리도 막 날라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 없는 데 던지죠. 너씨 옆에 던지고 사람 없는 데도 어디다 던지고 막 싸워가지고 한 몇 주간 막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로 모아져서 만들어요. 영상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면 이 회의실 안에서 어떤 종교적 믿음이 생각나요. 뭐냐? 우리가 짱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들이 어떻게 되냐? 요건 이렇게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100억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10군데 광고회사가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해놓고 예측으로 갖다 붙여버려요. 망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 다 조 짜져 있죠. 우리 조원들을 데리고 집들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스트코 가서 소고기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다 집에 부르기로 했는데 코스트코 소고기 사놨어.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매일 냉장고문 열어봐. 퇴근하고 와서 어휴 금요일 날 구워야지. 구워줘야지. 나도 구워 먹어야지. 금요일 날 7시에 사람들 오기로 했는데 5시에 상을 막 차리다가 걔만 꺼내면 더 이상 음식 필요 없단 말이야. 코스트코 소고기를 딱 꺼내는데 냄새가 살짝 나. 상한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뭐 한다? 거기다가 후추를 뿌립니다. 소금도 듬뿍 뿌립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올리브유를 처발해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병원에 가요. 그 다음날. 그리고 원망을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상한 걸 알면서 거기다 후추 뿌린지 아세요? 지난 일주일간 이 코스트코 소고기는 나한테 종교적인 믿음을 줬거든요. 맛있을 거야. 맛있어야 돼. 넌 맛있지. 넌 최고야. 마음을 막 담아놨기 때문에 이미 내 새끼가 돼버려. 이걸 부정을 못해. 그러다 어떻게 된다? 다 같이 병원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Look as it is는 냄새를 맡아봤는데 상했어. 그러면 빨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앞에 가서 삼겹살 사갖고 와야 돼. 야, 소고기라며. 그냥 먹어. 돼지가 몸에 좋아. 돼지 먹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해피해피하게 끝나는데 우리는 못 그래. 내가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인 걸수록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다가 큰 일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려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큰 문제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영화의 제작에 관련된 가족분이 계시다면 전혀 이 영화를 허탈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냥 막 이미지를 뽑은 겁니다. 가끔 영화를 보시다가 욕 나온 영화 있죠. 한 30분 지났는데 와씨 IPTV에 1,000원밖에 안 냈는데도 와씨 내 1,000원을 나쁜 놈 새끼들 막 욕 나온 영화 있죠. 이 앞에는 막 그럴싸하게 해놨더니만 그쵸? 네. 이런 영화들 뭐 3만도 들고 5천도 들고 2천도 듭니다. 그죠? 손익분기점이 50만, 200만인데 불구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화 만들려면 20억에서 100억이 든다는데 그 돈으로 양로원 갖다 주지 왜 저걸 만들고 앉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런 생각 드시는 영화들 머릿속에 하나씩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몇 명 정도 있냐면 최소 제작사, 투자사 등등 해서 최소 50명에서 많을 경우 200명이 있어요. 그들이 영화 만드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를 하냐? 연예가 중계가 오면 50만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프리역을 하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 2만 5천 명 되고 전부 다 내리는 겁니다. 예측과 기대가 분간이 되시는 것 같죠? 남의 얘기는 잘 보건돼요. 문제는 내 얘기예요. 우리 조직의 이야기, 내 개인의 이야기. 사람은 자기를 잘 속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누가 봐도 기대인데 익스펙테이션을 예측으로 갖다 붙여버려요. 프리딕트라고. 있는 그대로 보여. 망합니다. 조직이. 자, 이게 지금 살이 좀 더 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전 아들을 낳기를 바랬고 와이프는 딸 낳기를 바랬는데 아들이라는 얘기 듣고 너무 좋아했었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저랑 닮기도 했고 분신이죠. 분신. 저하고 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우리 아들의 뒤통수를 탁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때린 사람의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죠? 아마 자식 있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도 부모님한테 그런 케어를 받고 커왔고 부모님이 나도 부모로서 누가 내 아들, 내 자식한테 그런 이유 없는 폭행을 가하면 절대 가만히 있죠. 왜?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건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내가 기획안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 쭈물쭈물 해가지고 2주, 3주 만들죠. 그럼 얘는 뭐냐? 앞서 보셨던 우리 아들이 제 육체 분신이면 얘는 내 영혼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다 입대는 걸 절대로 싫어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상한 코스트코 쇠고기처럼 괜찮아. 누가 우리 아들한테 에이 머리 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듣는다고 뭐 우리 아들이 머리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 아이디어와 내 기획안은 달라요. 야, 이거 보니까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코가 3개인데? 화는 나지만 잘 들어봐요. 왜 코가 3개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코 2개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기획안은. 아이디어 짤 수 있어요.
대신 있는 그대로 봐야지. 남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가 있는데요. 가장 최저차원의 사고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저기 오면서 전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오니까. 저 공원에 가면 개미도 있고 뭐 많죠. 모든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게 최저차원의 사고입니다.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게 최저차원의 사고죠. 최고차원의 사고가 뭐냐면 자기 부정이래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 중에 제일 높은 형태의 사고. 자기 부정이라는 사고. 저는 광고회사 처음 입사할 때 에드 펠로우라는 형태의 대학생들을 모아놓은 이 무슨 그 인턴 전 단계의 그런 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 인턴 뽑아주는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나름 살벌했었거든요. 누구는 집에 가고 누구는 이 회사에 들어올 거니까 막 했었는데 두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밤새서 맨 마지막에 지금은 다른 광고회사에 있는 어떤 형이 팀장으로 나왔던 PT가 생각났었어요. 그 형은 저하고 경쟁팀이죠. 그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지난 3주 정도 준비를 했다고 치면 이거 화요일 아침이에요. 사장님하고 다 모셔놓고 지난 3주간 저희 팀에서 저희 3주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뭐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틀 전인 일요일 새벽에 회의하다 보니까 한 장 딱 떼어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킬. 그런 다음에 일요일 새벽부터 지금 화요일 새벽까지 이틀 동안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빡 하는데 우와 하셨어요. 그냥 쇼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근데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3주 정도 내 새끼 이러고 꿀렁꿀렁 만지면요 절대 얘를 킬 못 시켜요. 자식은 죽이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은 언제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강의 듣는 친구들하고도 저는 늘 그 연습 시키는데 사회 나가서도 해야 되지만 지금 더더욱이나 해볼 수 있다. 발표 전날까지 아니다 싶으면 다 중요 다 아까 보면 소고기처럼 코스트코 소고기 좋잖아요. 종교인데 이걸 다 버리고 빨리 삼겹살 사다가 대충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파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린 잘 안 하죠. 그 기저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내 분신, 내 기획안, 내 영혼이 투여된 저 아이디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걸 거야. 근데 막상 세상에 내놓으면 함량 미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뭔가를 일을 하시면서 기획안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하고 생각을 만들다 보면 그 애가 무형의 애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분신. 자식은 죽이면 안 되지만 육체의 분신은 영혼의 분신 죽이면 저종이 나타나요. 늘 대부분. 근데 그걸 못 죽여서 걔 이상한 애가 이러고 있다 계속 크는 내 옆에서 크는 거고요. 죽이면 훨씬 예쁜 애가 나옵니다. 불사조처럼. 객관화된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디어, 내 전략,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서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죠. 오늘 2시간 동안 이런저런 뭐 CTQ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3가지 벌사스 이제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있는 것만 제가 볼드한 채로 써놨습니다. 강의는 재밌었는데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정리점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난 하나만 기억할래. 첫 번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질문이 중요한 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바뀝니다. 키가 작다. 키를 키울 방법은 뭔가처럼. 그죠? 문제는 곧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이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가름해버리는 프레임이 돼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빗장을 닫아버려요. 사고의 빗장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이 혹시 일하시다가 혹은 개인의 삶에서 뭐가 잘 안 풀리시면 위로 쫙 올라가서 내가 지금 뭘 문제로 놓고 있는지 무슨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 팀에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살짝만 바꿔보시면 의외로 쉽게 뿅 뚫리는 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캠핑카를 살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원래 캠핑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2,500만 원짜리 사서 인생에 제일 잘 산 차가 되는 거죠. 질문과 대답이었어요. 목표와 결과가 목표인 척하는 걸 본말의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광고 상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 그딴 게 뭐가 중요한가요? 애초에 의도한 건 상이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입해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확 느끼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에이전시한테 일을 맡기셨어요. 지역 선관위에서 혹은 중앙선관위 일 맡기셨어요. 예산이 5억이든 10억이든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회사에서 그걸로 뭐하고 앉았냐면 요걸로 깐느 광고제 상 받으려면 요런 아이디어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화가 나겠죠.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유권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거 해달라고 이 알토란 같은 세금을 줬는데 지네 상 받을 궁리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꼭 광고 대행사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결과, 왜냐하면 결과는 예뻐 보이거든요. 결과는 화려해 보이고 결과에 천착하면 안 된다. 목표가 중요하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을 만들고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작 뉴턴보다 뭐 지구상의 어떤 과학자보다 더 위대한 거인이 잠들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를 갖다 줬다. 뭐 이랬었죠. 실제 많이 우리 삶이 다 바뀌었고. 그걸 보다 보면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결과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 왜 만들었을까? 네,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매일 소고기 사 먹고 코스트코 소고기 사 먹고 미국도 코스트코 있으니까요. 작은 비행기도 사고 페라리도 사고 이빨 벌어야지 이게 목표였었어요. 이게 로우 하지만 이게 목표죠. 그죠? 근데 너무 열심히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 삶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분리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는 일에서. 본말이 전도가 되시면 안 되고 애초에 의도한 거. 마지막 예측과 기대. 여러분의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결과물. 기회가 아니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겠죠. 얘가 누가 그럴까요? 얘를 딱 보여주면 에이 숏다리 이럴 텐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래 숏다리네 다리 당겨보자 라고 하면 애는 멋진 미녀로 자라나겠지만 안 보여줘 라고 예뻐 네가 제일 예뻐 하고 세상에 내보내면 그대로 나갈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Look as it is 그걸 예측이라고 해요. 프랑스랑 브라질은 우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게스할 수 있어요. 근데 한일전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다 들어가죠. 이 많은 기대 사람은 딱 1000번 정도의 기대가 쌓이면 요거를 살짝 옮겨놓고 예측이랑 우겨요. 아까 그 영화 만들었던 분들처럼 이 영화 대박 날 거야 200만 300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대박 친다가 아니라 우리 제안에 부족한 게 뭐지? 우리 이번 제안에 부족한 게 뭐지? 문제가 뭐지를 끝까지 파내는 팀만 더 좋은 걸 찾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목표, 예측 저게 진짜. 대답, 결과, 기대는 진짜인 척 할 수 있는 가짜가 되기 쉬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하겠습니다.